안녕하십니까, 김동균입니다. 오늘은 제13강 시간입니다. 13강. 지난번에 제12강에서는 격국에 대해서 치용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격국을 치용하는 이유는 격국을 정해야 용신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용신을 우리가 정할 수 있기 때문에 격국이 먼저 찾아내고 정하고, 그리고 그 다음 격국을 치용하고 나면 그 다음 용신을 우리가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신은 요 다음에 하고, 우리 이따 격국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부연 설명을 좀 드리고, 지난번에 했는 거 하고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격국에는 우리가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지만 항상 법도 그렇고 교칙도 그렇지만 영어에도 이렇습니다. 무엇이냐? 예외 없는 규칙은 없다. 그리고 여기도 항상 기본 예외 없는 법은 없다. 이렇게 똑같이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지난번에 제가 설명드린 거는 치용법에서는 아주 규칙대로 딱딱 정해서 쉽게 우리가 알아보고 찾을 수 있는 걸 설명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격에다 보면 우리가 제대로 찾을 수 있는 정격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을 우리가 원칙 규칙대로 우리가 지난번에 배운 대로 찾아서 용신을 정하거나 찾을 수 없는, 치용할 수 없는 그런 아주 까다로운 사주가 많습니다. 사실 한 10명 보면 한두 명은 꼭 까다로운 사주가 있어요.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 뭐냐면, 그것은 우리가 이제 저걸 해야 돼요. 그 변격을 잘 알아요. 변격. 거기서 이제 어떤 식으로 변해서 격을 우리가 찾을 수 있느냐 하는, 정격이 있으면 변격이 있고, 이 정격은 우리가 제대로 원칙대로 규칙 찾는 건데, 이걸 우리가 볼 때 이제 내격이라고 부르죠. 내격. 그리고 이게 안에 들어오는 건 우리 규칙 내에 들어오는 게 아니고 규칙 바깥이다. 이래서 규칙 우리 했는 것도 틀린다. 이래서 외격, 이렇게도 부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예를 들면 하나, 정격. 예를 들면 우리가 하나의 예를 일단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태어난 연월 일시가 있어요. 일시가 있는데, 보통 보면 이게 음양오행이 다 거의 갖춰주고 골고루 되고 하고 한두 개 빠진 경우도 많습니다만은, 겨우 그런 경우인데, 여기는 뭔데 나무가 있어요. 나무가. 예? 나무가 딱 있는데, 여기도 나무야. 여기도 나무. 여기는 물. 그리고 여기도 나무. 이런 식으로 한번 이게 사주가 되어 있으면, 이걸 지난번처럼 이렇게 규칙대로 정격으로 풀 수가 없어요. 정격으로. 이거 희한하다. 이런 사주가 있나 싶으면 이런 사주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뭐냐? 이거는 생하잖아. 그죠? 수생목. 그리고 나머지 전 목이고, 온 사주가 전부 목으로 이루어졌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것도 이 나무와 서로 극하는 관계가 아니잖아요. 그죠? 생활 관계이기 때문에 이때는 이 목을 거스르면 안 돼. 이걸 거스르면 안 됩니다. 거스르면 안 되고, 쫓아가야 됩니다. 쫓아간다, 따라간다.
예? 쫓아간다, 따라간다 이런 뜻으로. 그게 뭐냐, 이걸 종이라고 합니다. 딱 쫓아간다, 내가 얘를 따른다, 그런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럴 때는 전부 왕하잖아요. 제가 왕, 일때는 왕이니까 이 왕한 기운을 따라간다 해서 종왕격 이래 부릅니다. 그럼 이게 만약 반대로다, 반대로 돼서 여기가 천북수다, 천북수, 이 반대로 돼서 전북수고, 이 전북수다, 전북수다, 전북수. 내가 기준은 목인데 전북수야. 물. 되잖아? 이때는 뭡니까? 전부 나를 돕는 인성이잖아요. 그죠? 인성. 손은 이어서 나를 돕는 거니까 인성이지, 인성. 예? 인성. 지난번에 다 통변에 배웠죠? 인성. 이때는 종왕격이 아니고, 강하게, 나를 강하게 해준다, 생한다, 이래서 종강격이라면 종강. 이때는. 그 종왕하고 조금 다릅니다. 왜 다르냐? 종강격은 나중에 그 풀어보면 알지만은 용신이 달라집니다. 용신이 다릅니다, 서로. 용신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구별하는 겁니다. 용신이 다르다. 종왕격의 용신하고 종강격의 용신이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이걸 두 개를 구분해야 됩니다. 이해가십니까? 이것도 일종의 변격입니다. 변격. 그리고 뭐 종색격, 일행기득, 양신 성상격, 뭐 여러 가지, 한 수십 가지 됩니다. 그런 거 다 아실 필요 없고, 나중에 관심 있는 분들은 책을 사가, 어차피 여기서는 중화간산을 훑어보고 기본만 아시고, 어차피 내가 좋아하는 서점에 가면 책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 중에 딱 보고 내 이제 수준에 맞고 딱 내용도 정리 잘 되는 거 보면 나옵니다. 그러면 공부를 정독하고 이해를 해갖고 어느 정도 규칙을 찾아내고 그걸 하면 공부를 해야 됩니다. 여기에 관심 있어 공부를 하실 분. 그냥 이렇게 해서는 다 안 모르고. 저는 약간은 이해는 가죠. 그죠? 아, 이렇게 되는구나 하는 걸 아시고. 그래서 그렇게 그 정도는 아시고. 그리고 격국에 대해서 잠깐만요. 정격, 이 벽격, 아까 얘기했잖아요. 정격하고 국격, 그 정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운명. 이게 운명의 표준이 되는 용신을 찾기 위한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용신을 찾기 위한 겁니다. 이 찾기 위한 목적. 이걸 찾기 위한 목적. 찾기 목적. 됩니다. 목적입니다. 그래서 용신이 이게 바로 운명의 용신을 찾기 위한 거고, 이게 왜냐면 나에게 좋은, 내가 쓸 수 있는, 써먹는, 나 유리하게 써먹을 수 있는, 써먹을 수 있는 신이라 이 말입니다. 내가 부리는 신이에요, 부리는 신. 이게 이제 운에서 들어오거나, 내 사주, 삼간 사주 내에서 있거나, 이러면 그게 이제 좋은 길명이 되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이게 바로 길운을 가져오는 행운을 볼 때는 길운행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운명의 표준이 되고 또 운명의 근원이 되며, 그래서 격국을 정하지 않고는 용신을 정할 수 없고, 임명의 부기 빈천 및 장래 운명의 길륜과 개운이 언제 운이 내인데 트일 것인가, 그걸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아까 방금 말씀드렸죠. 종격에는, 이걸 한번 또 설명드리면, 종격에는 일간이 생각하잖아. 내가 아까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건 따라가는 거고, 아까는 종관격도 일제는 종격, 그 외격에 속하지만은, 종격은, 따라가는 건, 종격은, 일주, 나, 일, 월, 연 있잖아요. 이 기준에서 기준, 이게 약하다, 아주 유약하다, 아주 약할 때, 약하고 나머지는 전부 나를 극하거나 나를 설계하고 내 기운을 빼거나 내가 극하거나 뭐 그런 기운입니다. 그럴 때는 나를 버려야 돼. 나를 버려야 됩니다. 나를 버리고, 예를 들어 힘도 없는 사람이 깡패 10명 당겨갖고 한번 싸우자 하면 힘도 없는 사람이 붙어갖고 싸우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럴 때는 깡패인데 솔직히 내가 졌다 그래. 네 하다는 대로 따라할게. 네 뜻대로 할게. 이 뜻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이해가시죠? 그럼 네 따라할게. 그겁니다. 그래서 일주. 이게 나요. 나가 유약하고, 명이 뭐든, 그죠? 살성이 뭡니까? 저는 얘기했죠, 그죠? 관성에서 편관을 칠살이라고 해가 살성이라고 부릅니다. 아주 흉살이기 때문에. 그러면 기명종살격이다. 이게 뭔 뜻이냐? 기명, 이 버릴 기자, 버릴 기자. 버린다, 이 뜻입니다. 버린다. 뭘 버리냐? 기명. 응? 내가 타고난 내 운명, 내가 타고났던 이 운명, 내가 가진 이 나의 운명을 버리고, 뭘 따라가느냐? 이런 것들 아까 말씀드렸죠? 종. 기명, 종살격. 아까처럼 살이잖아요, 그죠? 전부 다 관살로 되어 있을 때는 격, 이래 됩니다. 이와 같이 모든 건 다 이치가 똑같습니다. 기명종살격, 이래 되고, 그리고 만약에 명종이 모두 재성은 내 기운을 빼는 기운이죠. 설계하는 기운이죠. 그죠? 그래서 명중의 재성에 해당하는 것은 종적격, 재성을 따라간다. 종적격. 종적격으로 불러서 기명종적격, 이래 부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명중에 모두 관성만 있는 것은 종관격. 아까는 편관이죠. 그죠? 이제 종관격. 명중에 모두 식신만 있을 때는 종식격, 식자를 붙여서. 그리고 명중에 뭐 상관만 있는 것은 종상격, 혹시는 상관파진격. 상관파진격이 뭐냐? 상관이 관성을 파하는 그런 파에서 기운을 완전히 기진맥진하게 만드는 그런 격이다, 이 말입니다. 그 명중, 식신, 상관만 있는 것은 종악격. 왜 종악격이냐? 이 아가 저거죠? 뭐, 애들, 뭐, 이런 뜻이죠. 그죠? 애기, 뭐, 이런 거. 왜? 식신은 내가 생하는 기운이 식신이 아닙니까? 식신, 그죠? 그게 식신 상관이 전부 내가 생하는 기운입니다. 그게 내가 낳는 거다. 이래서 내 아다, 내가 놓는 거다. 해도 종악격, 이래 부르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리고 이것도 좀 약간 중요한 건데, 내가 하나의 예를 더 들면, 아까 얘기했죠? 양신성상격이 있습니다. 양신성상격. 그럴 때는 두 개의 오행이 전체 사조를 구성했을 때, 그럴 때 수목각 이간 이지, 수와 목이 있어서 두 개의 간지와 두 개의 지지, 그리고 목화 각
이간이지. 화토가 각 이간이지. 이간이지는 무슨 뜻이냐? 예를 들면 이제 여기 예를 들어 봅시다. 계명. 설명, 예를 들어 줘야 설명이 쉬워지죠. 그 다음 을해. 그 다음 이민. 그 다음 갑자. 이겁니다. 세 개인데 예를 들면, 그럼 뭡니까, 여기서? 이게 이거 수죠, 수. 이거 목이죠, 목. 요거는 목이고, 요건 수고, 이거는 뭐 내 기준이니까 수고, 요거는 목이고, 이것도 목이고, 얘는 수고, 얘는 수고, 얘는 목이고. 그 수목, 이간, 이지, 그죠? 수목, 목,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되어 있다. 천간에서 수목, 이간이 수생목이 되고, 지지에서도 이간, 이지가, 그리고 지지에서도 수목, 이지가 수목이 되잖아요, 그죠? 일단은 두 개밖에 없다, 이제 두 개. 양신. 두 개의 신으로서 이루어지는 격이다. 이게 양신성상격, 이래 부릅니다. 그리고 여기는 서로 이거는 생할 때고, 양신상생격이고, 또 양신상생, 서로 양신상생격. 서로 생하잖아, 그죠? 그리고 생하자고 극할 경우가 있습니다. 금국목, 이런 식으로 해. 그럴 때는 양신, 상성격. 두 개가 해서 성격이 된다. 이놈 양신, 상성. 이루어진다. 이래가 양상성격. 그렇게 약간 이름이 들립니다. 그리고 나중에도 배우겠지만은 이래 되면 용신도 구하는 방법이 틀리기 때문에 이렇게 구별됩니다. 이런 게 전부 다 정격이 아니고 외격입니다. 외격. 그 정상적은 어제 지난주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정상적인 방법으로 그래 풀어서는 이걸 격을 정할 수가 없죠.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그 정도는 이해하시고 오늘은 이제 용신의 이 이제 들어가 봅니다. 용신의 이 이제 들어가고 용신의 이제 기본 이미 하고 보자. 이 제일 중요한 게 사오죠. 제일 중요한 게 용신이에요. 용신. 격국도 중요하지만 격국을 치용해가 정해야 용신을 찾을 수 있죠. 그죠? 용신. 왜? 이게 내한테 가장 중요한 기운이기 때문에 내가 사주가 생년월 일시가 있는데 전부 팔자입니까? 그죠? 그 중에 어떤 기운이 나에게 좋은 것인가? 그리고 세운이나 대운, 세운, 월운 이럴 때도 어떤 운이 들어와야 내인데 기운이 될 것인가? 그걸 알기 위해서는 이걸 정해야 됩니다. 용신을 정해야 됩니다. 이걸 정해야 이 나의 운이 기운이냐, 원래가 흉운이냐,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신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용신은 무엇이냐?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죠? 연월 일시에서 생일, 일이 여기서 이 간이 체입니다. 체 알죠? 체. 내가 이끄면 나를 돕는 좋은 기운, 내가 써볼 수 있는 신이 뭐냐? 체가 있고 용이 있는 겁니다. 체용. 그래서 부르는 겁니다. 체. 그래서 용신이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지난주에 했듯이 생월지장 간의 통변을
용신으로 정한다. 이렇게 됐죠. 그죠? 있고, 이것이 운명의 규격이 되고, 명리학의 격국을 정하는 관건이 되고, 인명을 추구하는 근원이 되는 신이다. 여러분, 그건 참 중요하죠. 그죠? 이 목적에, 우리가 이 용신을 찾는 이 목적의 신을 구하지 않고서는 인명 추구를 할 수 없다. 그래서 생물 장관의 통변이 용신이다. 그건 지난 시간에 배웠죠. 생물 통변. 이거죠. 이것이 용신이다. 이거는 격국 용신만 할 때입니다. 그건 지난번에 얘기했죠. 격국 용신이고, 반드시, 시세론과 격국론에서 반드시 일치하는 건 아니다. 그때 가서. 들을 수 있다, 이게. 그리고 채용론은 뭡니까? 채용. 이거 합쳐서 채용론이라고 합니다. 채용론은 계절, 기후와의 관계가 제일 문제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죠? 조우론. 내가 추운 날 태어났다. 추운 날, 계절에. 그러면 우선 이것부터 먼저 봐야 됩니다. 태어났으면 용신이 어떤 나이가 돕는 기운이 무엇인가. 그거는 이것도 일종의 기세론과 맞물리죠. 그죠? 기세론. 그 다음 기세론이고, 그 다음 격국 용신이 나옵니다. 그 전부 같이 균형이 이렇게 고려해서 용신을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간을 체로하고 용신을 영으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했죠. 그죠? 그래서 사주 명리학은 이 관계에 기반을 두고 성립된 학문이다. 용신이란 사주 명식에 용이 되어 있는 신으로서, 내가 쓸모 있는 신으로서 내가 필요하여 사용하는 신이다. 이해하시죠? 그래서 용신입니다. 용신. 내가 필요하여 사용하는 신이다. 그래서, 그리고 거기서 사주 내에서 내 일간이 강하냐, 약하냐, 왕하냐, 왕하냐, 아주 세하냐, 강하냐, 약하냐, 왕세, 강약을 알고 그 다음으로 조우로 조정한 후에 용신을 정해야 한다. 이해하시죠? 그리고 한 가지 예를 들어봅니다. 한 예를 들어보면, 계절 그걸 보면 우리가 지죠? 해자축 이거는 10월, 11월, 12월 이렇습니다. 그 다음 뭡니까? 여름은 사오미입니다. 사오미. 이거 여름. 그럼 음력 4, 5, 6월. 예? 10월. 그러면 이거는 뭐냐? 불기운. 이거 여름. 예? 물기운. 이거는 겨울.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 내가 태어난 올해 수달에 태어났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일단 내 몸이 차면 균형이 안 맞죠. 몸이 차면 사전에 뜨거운 기운이 있어서 서로 중화가 돼야죠. 그죠? 이게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 질병도 잘 걸립니다. 그래서 한의학에 가면 이 공부를 다 한의사라는 기본으로 공부를 합니다. 뭐든지 균형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봄, 가을, 지금 봄이 와도 아주 봄 같지 않잖아. 좀 춥죠, 그죠? 봄이 오면 균형이 차고, 춥고, 따뜻하고 하는 이 기운이 중화가 되고, 가을도 서늘하게 살기 좋잖아요, 그죠? 그게 중화가 되니까 살기 좋은 거예요.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좋거든요. 그런데, 수다. 내가 태어났는데, 아니, 몸에 화가 없다. 화가 있어야 중화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용신을 사용할 때, 쓸 때 뭘 쓰느냐? 이 화가 있느냐, 없느냐? 이 화를 고려해야 됩니다. 화를. 필리 고려해, 필리. 필히 고려를 해서 정해야 됩니다. 용신을 정할 때. 왜? 내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기운이 있어야 되니까. 이 화기운은 뭐냐? 줄여지는 거는 금고. 금과 가을에 금 있죠? 금과 소가 이게 찬기운.
이걸 줄이는 찬기운이고, 그리고 이때는 화일 때는 그렇고, 만약에 추운 물이다. 물일 때는 뭘 하느냐? 물일 때는 반대로 고려해야 되고, 물일 때는 무슨 기운이 돼요? 따뜻한 기운이 있어야죠, 그죠? 따뜻한 기운. 그래서 금수는 찬기운이고, 목화는 이 따뜻한 기운입니다. 따뜻한 기운. 그래서 이 순환에 태어난 사람은 이 목화가 사전에 있어서 내 몸을 갖다가 좀 중간에 씌워줘야 되고, 이게 만약에 화날에 태어났다. 화날이 언제면 여름이죠, 여름. 예? 화는 여름에 태어난 날이죠, 여름에 태어난 사람. 화는 여름에 태어났으니까 찬기운, 금수, 이 찬기운이 내 사전에 있는가 없는가, 그걸 다 고려해야 된다 이겁니다. 당연히 그게 용신, 내가 찾는 일반 월지장간 용신하고 일치가 될 때는 아주 괜찮은 사주죠. 그 어긋날 때는 좀 약간 갈등이 있죠, 그죠? 들쑥날쑥하죠. 그러니까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 목화 기운. 수일 때는 목화 기운이 내 사주에 있는 걸 균형을 봐야 되고, 화일 때는 내 사주에 금수 기운이 있는가, 이걸 고려를 해야 된다입니다. 그래서 이 조를 우선 본다, 그 뜻입니다. 아까 체육받는 게. 그리고 특히 겨울에 태어난 사람, 아까 말했죠, 겨울, 음력 10월, 11월, 12월 태어난 사람, 그 대신에 추위에 강합니다. 대충 사람들이. 어릴 때부터 추운 걸 겪었으니까. 그리고 여름에 태어난 사람은 더위는 괜찮은데, 막 추운 날은 아주 견디기 힘들어합니다. 영하 1, 2도만 내려가도 막 추워가 막 바깥에 나가기 싫어하고, 옷도 껴입고 막 그럽니다. 그게 결국은 그 계절에 인간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오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그래서 이 조를 저걸 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래서는 그 다음 용신의 활용법. 이렇게 용신이 되고, 어느 누구도 운명이라도 자유자재로 감정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용신이 중요한 거랍니다. 격국을 정하면, 치용하면 그 격국에 따라서 아까 말하면 조후나 기세, 격국, 그 전부 다 함께 균형을 고려를 해서 용신을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기세도 같이 해서, 만약에 내가 약하면 도우고 강하면 억제하는 겁니다. 내가 강한데 그 강한 걸 갖다가 더 강하게 해버리면 사주가 한쪽으로 치우치니까. 그래서 그런데 도우는 것이 지나치면 도우는 것을 또 제한다, 억제한단 말입니다. 제하고, 또는 생화는 뭡니까? 생화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 내가 약하다. 약할 때는, 예를 들어 목 있다. 막 할 때는 수로서 수생목하여서 생을 한다. 이때는 생해서 변화를 시킨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생화. 그 뜻입니다. 몸이 약할 때는, 내가 약할 때는, 약한 기운일 때는. 그래 하고, 한대로 왕한 것이 지나칠 때는 그 길을 설해야죠, 그죠? 설해하는 것이고, 설해한다는, 이게 무슨 뜻이냐? 예를 들어, 이거는, 약한 거고, 강할 때, 아주 강하다. 강하면 뭡니까? 나무를 설계하는 건 뭡니까? 불이죠, 불, 그죠? 불이 좋은 게 뭐냐? 목성화, 그 나무를 태워갖고 강한 걸 갖다가 설기를 시켜줘야죠, 설기. 설기는 뭐냐? 설삭할 때 설삭은 비슷하게 그 뺀다는 얘기입니다. 기운을 뺀다. 그 뜻입니다. 설기를 해야 됩니다. 이래서 그게 있습니다. 모든 건 강하면 제하거나 설기를 해주고, 약하면
생화하거나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게 뭐냐. 지난번 항상 강조했던 게 뭡니다. 이것이 결국은 이 세상 살아가는 이치나 인간이나 중화하는 법칙입니다. 중화. 그래서 용신을 파손한다는 건 용신을 극한다는 얘기죠. 내 사주에 좋은 기운이 그래서 예를 들어 목이 있는데 세운에서 금이 들어왔다. 그럼 이 금기운이 금국목하잖아요. 그죠? 금국목하면 원래는 이거 내 용신을 극하는구나. 그래서 원래 내 기운인 원래는 내가 사주가 안 좋구나. 원래 조심해야 되겠다. 형운이 되는 겁니다. 반대로 도와주는 거는 기운이 되고. 이해가시죠? 파손은 아니면 호명인데 타에서 도우면 더욱 길명이 된다. 그죠? 이 용신이 있는데 이 용신을 돕는 기운이 오잖아요. 그러면 더욱 좋은 길명이 되는 겁니다. 원래 예를 들어 내가 목이 좋은데 내 사주에 목이 용신인데 원래 갑진년 아닙니까? 갑진년은 목이거든요. 목이 진토 내에 있는 그 물, 개수가 물안인 거죠. 물에 뿌리를 받고 튼튼하게 자라니까 원래는 나에게 기운이구나. 좋은 운이구나. 그 생각이 됩니다. 판단하면 됩니다. 그래서 영신을 선사하면 흉명이고 구신이 이를 구해주는 구신을 쓰면 더욱 흉명이 된다. 이 파악할 때 아까처럼 금이 들어 파악하잖아요. 그죠? 그럼 이걸 갖다 금을 막아주는 게 뭡니까? 이거 화가 있어서 화가 금을 해가 막아주는 거예요. 막아주든지 중간에 통명신에도 금생수 수생목으로 여기 예를 들어 수가 여기 있다. 시에 수가 있다. 그러면 이 금이 들어 목하기 전에 금생수 수생목으로 통관시키죠. 통관. 이걸 통관용신이에요. 통관시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이걸 구신이에요. 구신은 뭐냐? 구해준다 이 말이야. 구해준다. 나를 구해주는구나. 이 구신이 되고 여기서는 이 화가 또 구신이 됩니다. 화도 구신이 되고. 이해가십니까? 나를 극하는 기운이 내가 용신인데 용신을 극하는 기운이 들어오면 그 극하는 기운을 갖다가 중간에도 통관시켜주고 나를 극하지 못하게 하거나 용신을 극하지 못하게 하거나 그 용신 그 새로 들어오는 세운을 갖다 내가 극을 해서 극을 못하도록 내가 극을 해가 제압하면 그게 좋은 운이다. 그죠? 이해가시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 벌써 35분이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설명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는데 뭐냐? 우리 어른들이 그 말하는 그 한번 들어보셨죠? 여자, 남자가 말하면 좋죠, 그죠? 호명보다는 호운이 좋다. 이해하시죠?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 호명보다는 호운이 좋다. 근데 내가 아무리 사주가 골고루 오행을 타고나고 사주가 좋고 사주가 오행을 골고루 타고나고 잘 구성된 사주가 아주 좋은 사주를 구성하더라도 대운 아시아 10년 주기운 대운이 흉운으로 흉운이면 일생 이 일생은 갖다 이제 일생은 끝났다. 그 뜻입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가 사주를 보면 대운이 예를 들면 자축,
인묘, 자축 인묘, 자축 인묘, 진, 사, 오미, 신, 유, 술, 해. 이렇게 가잖아요. 그죠? 술, 해로 이래 대운이 흘러갑니다. 대운이 이렇게, 이게 대운입니다. 대운이. 대운이 이렇게 흘러간다. 그런데 이 사람이 딱 보니까 자기 운세 기운이 아까처럼 용신이 뭔가 기운이 용신이 예를 들어 뭐 용신이 금수다. 용신이 예를 들어 수가 용신이고 수를 도는 건 이거는 뭐냐 희신이라고 그래. 희신. 그래서 수가 제일 나고 수를 도와주는 이거는 희신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힐 때 근데 보니까 초년만 딱 지나더니 그 다음에 하더니 계속 목화로 흘러가는 거예요. 목화. 초년에는 좀 좋았어. 예를 들어 요거 뭐 5세 15세 이렇게 흘러가거든요. 25세 35세 45세 55세 65세 75세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고 다시 금이 올 때는 뭐냐 85세가 되는 거예요. 85세. 그럼 뭡니까? 나는 금수가 좋은 운인데 초기에 수가 조금 있더니 어릴 때는 엄마 편에 잘 자라갖고 유부하기 잘 자라서 근데 어느 날 해가 뭐 집안이 기울어지면서 아버지가 사업이 실패하고 뭐 이래가 이때부터 이제 완전히 헤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 대운 이때부터는 목화로 오잖아. 목화는 내인데 좋지 않은 기운이잖아요. 그럼 뭡니까 여기서 예를 들어 여기서 온다고 하면 25년부터 85세까지 50년을 갖다 그냥 허당 치는 거예요. 허당 50년. 그래서 아무리 사주가 좋다 하더라도 호명이 좋다 하도 호명보다는 운을 잡잖아요. 운이 뭐냐? 대운을 잘 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잖아요. 호명보다는 운이 좋다. 이제 이해하시죠? 왜 그런가? 그래서 사람은 운을 잘 타고나야 된다. 그럽니다. 이게 대운이 50년을 가버리면 아무리 뭘 해도 안 풀립니다. 풀리지 않습니다. 대운이 안 좋을 때는. 다행히 대운이 안 좋아도 세운이 좋으면 평운은 됩니다. 평운. 그게 세운이 뭐 매년 바뀌어가는데 60갑자로 흘러가는데 그 중에 몇 번은 가끔 억지 노력해가 버틸 수 있겠죠. 그렇지만 대박나는 운은 안 온다 이 말입니다. 재물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그렇습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호명보다는 운이 좋다. 그래서 사람은 운을 잘 타고나야 된다 하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대운이 일단은 좋게 흘러야 되고 대운이 한번 가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세운이 와도 평운밖에 안 되고 절대 우리가 살 수 있는 살아가는 운이 안 됩니다. 아무리 노력을 하고 발버둥을 쳐도 사람이 노력 많이 되는 것 때문에 다 노력하죠. 학교 들어갈 때 전부 공부해가 똑같이 시험 합격이 들어갔는데도 그 중에 잘난 놈 한두 명은 그냥 출세하고 나머지는 그냥 어리벙 하다가 나머지 밑에 10명 정도는 나고자고 되고 그렇잖아요. 그죠? 똑같이 노력해도 그런 거예요. 운이 잘 풀리는 사람이 있고 안 풀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다 호명보다는 호운이 좋다. 그래서 운을 잘 타고나야 되는데 그거는 뭐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도 노력을 해야 되고 잘 타고나길 바라야 되고 그래 그걸 보고 내가 무리를 하지 않아야 되고 그래서 나의 운명을 대운도 알아야 되고 내 평생 운을 좀 어느 정도 앉아 있어야 무리를 안 하고 예를 들어 투자 운이 없는데 비인살이라고 해요. 비인살. 그게 투기 운이 없는 사람이에요. 사주의 인생은. 그런 사람이 안 되는 걸 억지로 주식 투자하고 부동산 투자하고 해봐야 그건 끝내 안 됩니다. 그거. 실패합니다. 그게 비인살이라고 해요. 비인살. 아주 이거 잘 맞아요. 비인살.
벼는 뭔 거야, 이게? 나를 빚자, 나를 빚자. 칼 돋자. 칼이 날아다니는데 잘 될 리가 없죠. 이때는 투자, 투기, 이 절대 안 됩니다. 평소 일생 가도. 그래, 이거 먼저 알면, 그때는, 아, 나는 이게 있으니까 안 되는구나. 하고 이제 그때는 착실하게 열심히 살면서 이것저것 뭐 이상한 일학 청음 안 보내고 열심히 저축해가면 그래 알뜰하게 자기 범위 내에서 소확행으로 적지만 확실한 행복을 찾으면 그렇게 행복을 찾아야지 무조건 안 되는데 억지로 하다 보면 터주대 하다 보면 실패합니다. 거기 여기 있는 사람은 특히 사주에 있는 사람은 다 합니다. 지금은 아마 연골 쪽 해가 뭐 이거 막 뭐 이자 때문에 뭐 저 할 사람이 위험한 사람이 한 450만 가는데 그거 안 되는 거 20, 30대가 왜 그런 걸 하는지 모르겠어요. 열심히 노력해가 먹고 살 생각 안 하고 응? 영혼까지 끌어갖고 말이야 빚내갖고 집 사갖고 혹시나 한탕에 해가 응? 1억 몇억 벌겠다 이래가 했는데 결국 지금 폭삭 무너지고 있잖아요. 특히 부동산 같은 거 주식 같은 거 이런 거 조심해야 돼요. 이해하시죠? 이런 걸 알고 그래서 내가 내 운명을 알면 거기에 맞춰가니까 좋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기초를 알고 있어야 된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실전에 가서는 실제로 어떤 사주를 갖다 놓고 한번 실제로 풀어갖고 그래 한번 보는 걸 나중 마지막 부분에서는 그것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